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밀레니얼 라이브의 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사세요? 어디 산다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좀 다르잖아. 예를 들면 뭐 부산 살아요? 뭐 대전 살아요? 아니면 저는 뭐 서대문구 살아요? 아니면 저는 뭐 논현동 살아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신기한 게 이거를 지방 사람이랑 서울이나 경기권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조금 다르게 대답이 나온다? 예를 들면은 지방 사람은 어디 사세요 했을 때 전 대전 사람이니까 대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 경기 수도권 사는 분들, 특히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 어디 사냐고 물으면은 조금 작은 단위로 얘기해. 저는 서대문구요. 저는 강남구요. 저는 신사동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게 뭐 약속 잡거나 이럴 때 동네 친구 만나는 그런 이유였다면, 지금 이걸 묻고 대답할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찝찝함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그게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나 생활권에 굉장히 차이가 있을 때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전이요. 그런데 저도 대전 사는데 대전 어디 사세요? 그게 아니라 서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서울 사람인데 나한테 어디 사세요? 저 대전이요. 아 그래요? 대전 어디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말하면 당신이 아나? 아, 저 신탄진이요. 그러면 대전 성심당 맛있다면서요. 이게 왜 물어보지? 이런 어떤 이해 간극이라고 할까?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봤을 때 단순히 동네,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거기에 더 씌워진 어떤 의미가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는 곳이 달라져서 또 내 생활권, 내 생각, 나의 어떤 마음가짐, 나의 이른바 출발점이 달라지는 2030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무이! 저 이 그림 보고 진짜 웃겼거든요. 진짜 웃기고 재밌었는데, 저는 대전 사람인데 대전 살 때는 이 그림을 이해를 못했어. 진짜 서울 사람들은 서울 말고 다 시골이라고 생각해? 이런 느낌이 있었죠. 왜냐면 이것도 서울을 살아야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잖아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시어머님이 저기 무이는 시골 언제 내려가니? 그러셔서 저한테 대전은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대전 내려가냐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외가 아니야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어머니는 우리 친정 부모님 보러 가냐고 물어보신 거야. 그러니까 시골 내려가냐는 말이 친정 가냐는 말씀이었던 거야. 나의 홈타운 대전도 시골이구나. 그런 어떤 생각의 층위를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거는 대전 옆에 옥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옥천에 이제 군, 읍 이런 단위로 나가는데, 사실 좀 골짜기로 들어가는 데 비하면 옥천 시내는 제법 도시거든요. 근데 대전 사람은 옥천을 좀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시골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물론 어느 나라든지 이 수도의 어떤 권위, 수도에 있는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은 다르죠.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그래서 수도에 살고 싶은 건 당연하고 수도의 어떤 특별함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 단지 내가 수도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살기 때문에, 시골이 아닌 도시에 살기 때문에 시작부터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조금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요런 짤방도 있죠. 서울러랑 지방러라고 소위 불리는 이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는 요 트윗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요즘 노티드 도넛 이런 거 되게 핫하잖아요. 없습니다, 대전에는. 막 인스타나 이런 SNS 축축 보다 보면은 뭐가 맛있대, 무슨 맛집이래 이러면은, 지금은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눈여겨봐요. 근데 대전 살 때는 대전 아니겠지 라고 보게 돼요. 보다가 가끔 주소가 대전인가 이러면 깜짝 놀래죠. 근데 서울 살면 의외로 이거에 깜짝 놀래. 서울이겠거니 하고 봤는데 부산이야. 맛있겠다 하고 스크랩까지 해놨는데 주소 보니까 부산이야. 이러면 당황하죠. 그러니까 기저에 있는 거야. 서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선택권이 아예 있고 없고, 또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는, 나도 모르는 어떤 심리적인 벽 같은 게 생겨요. 꼭 심리적인 벽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일자리,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없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무이! 그러면은 부럽고 좋으면은
서울 올라와서 살아라. 서울에서 집 얻어가지고 서울에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실제로 서울에 많이 올라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지방 소멸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 뭐 올라가기로 정했다 쳐. 서울에 어떻게 올라가냐? 집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격차가 지방 친구들이 서울로 올라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지금은 이것도 옛말이 됐습니다만 제가 대전에 살 때 살았던 아파트가 전세가 예를 들어 1억이었다 쳐요. 그때 당시 1억이었으면은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 회사가 강남 쪽이었어. 그래서 1억 가지고 방을 구하려고 하니까 원룸, 그것도 지상층은 많이 없더라고요. 좀 쾌적한 집에 살면 사람이 쾌적해져요. 원룸에 살고 빛 안 들어오는 데 살고 곰팡이 쓴 데 살고 집이 뭔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편치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이 불편해져요. 잠자는 시간만 해도 7, 8시간을 보내는 곳이 쾌적해야 사람이 해사해진다니까? 생활비를 내가 만약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월세를 6, 70을 쓰면은 130 가지고 저금하고 생활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안 해도 죽지 않는 거를 잘라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잘라내지는 안 해도 죽지 않는 것들은 사실 길게 보면 영혼이 죽는 것들이에요. 무이. 만약에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냥 너 성적 상관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양자택일만 해라고 하면 지금 수험 보시는 분들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국립대고 만약에 지방에서 알아주더라도 서울 와가지고 나 어디에 무슨 대학 나왔어요 하고 하면은 모르는 게 태반이거든요. 소위 인서울이라고 하는 말이 브랜드화 됐잖아요. 인서울이라고 하는 대학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게 마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룹핑이 돼 있는 것처럼 됐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고 나서 저 선택지가 있었어요. 일단 부모님이 집을 구해주실 수가 없었고 그 월세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집에서 지원해 주실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서울에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고 선택권을 준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무이. 이것도 굉장히 지방에서 많이 겪는 문제죠. 지방 사는 친구들이 서울에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참 너무 장벽이 많아요. 넘어야 할 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면접 보러 가는 것부터. 일단 면접은 평일에 이루어지니까 평일에 가려면 하루 일정을 다 빼야 돼요. 왕복 교통비 생각하면 면접 드는 비용도 한 7에서 8만 원. 만약에 아침에 면접이 잡혀. 아침 9시야. 이러면은 첫 차를 타도 시간이 안 돼. 이런 경우 꽤 있어요. 그러면은 비싸요. 저가 옛날에 면접 보러 가고 이럴 때만 해도 모텔비 한 7, 8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왕복 교통비에다가 모텔비까지 하면은 1, 20만 원이 금방이거든? 이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간신히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외모 지적을 한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꼰대 같은 놈 만나가지고 시간만 베리고 대학교가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네 뭐 이딴 쌉소리 하면은 아 내가 20만 원 주고 이런 소리를 들으러 여길 왔구나 뭐 이런 생각 들고 부터가 또 마음 싱숭생숭 할 것이고 그렇다니까요. 그 시작부터가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아 지방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없어. 내가 전공을 이걸 했는데 우리 동네에는 이게 없네. 서울을 가자. 면접 보러 가. 돈 이만큼 들어. 가서 쌉소리 들어. 취직을 성공은 했는데 집을 구해야 돼. 집 구하는 과정에서 뭐 전세금 대출 받아. 그럼 대출금 생기고 하고 나니까 한 달에 뭐 생활비가 7, 80만 원밖에 안 남네. 이걸로 저금은 어떻게 하지? 일단 출발선이 여기야. 생각만 해도 깝깝하지 않아요? 이거 내 얘기인데도 깝깝해. 무이. 소위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사회, 뭐 메타버스가 어떻다고 하면서 가상현실에서 뭐든지 가능하대. 이런 모든 한계에서 벗어날 것 같은 나라고 하는 어떤 육신과 현실에서 벗어나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초연결 사회, 메타 사회에서 과연 나는 자유한가? 아 어림없지 않나? 지금 당장 어디 사세요? 물었을 때 말하기조차 힘든, 말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상한 기류를 견뎌야 하는, 내가 사는 곳이 나의 출발선과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의 미래를 정하는 이상한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오늘 얘기 공감이 많이 되셨거나 아니면 또 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나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댓글이나 좋아요 뭐
알람 설정 같은 걸로 응원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더 밀레니얼 라이브의 무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만나요. 안녕.